각자 상속분에 따라서 나 이만큼 지분을 줘 라는 증여가 무효니까 내 지분을 내놔라는 소송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속조분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 재산을 큰형에게 여러분들에게 숨긴 채 증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재산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리고 싶겠죠. 왜냐하면 상속을 떠나서 그 재산이 있어야 아버지가 사망하실 때까지 그 돈으로 거기서 살면서 병원도 가고 밥도 해먹고 그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노후 생계를. 부모님이 맨정신으로 형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도 다른 공동상속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데,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 걸린 부모님이 한 행위는 무효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맞는 이유가 우리 법원은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는 개별적 행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종류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진행 상황마다 다르고, 치매라는 것은 또 좋았다가 나빠졌다는 것을 반복해가면서 결국에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치매에 있는 사람의 법률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진짜 치매 상태여서 의사무능력자였냐 아니었냐를 본다는 겁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부모님이 치매여서 의사무능력자라고 판단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거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서, 의사소견서죠. 진료기록이죠. 치매 검사 결과지가 포함된, 그리고 병원 차트 등 의무 기록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입니다. 당연하죠. 법률 행위가 2026년 2월 1일에 벌어졌는데 2026년 1월 달에 실행한 치매 검사 결과에서 KMMSE 점수가 굉장히 낮았다. 이러면 당연히 2026년 2월 1일에 한 행위가 그 당시에 의사무능력자였다는 것을 추론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치매 검사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KMMSE가 있고요, CDR이 있고요, GDS가 있습니다. 각 검사에서 중증 치매로 분류되는 기준을 보면 KMMS의 경우에는 14점 이하, CDR의 경우에는 2, GDS의 경우에는 6단계부터입니다. 다만 법원은 의사무능력자인지를 판단할 때 치매 검사 결과지뿐만 아니라 의사 진단서, 다른 병원 기록들,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들,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증 치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무능력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 절차에 직접 참여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얼마나 개입했냐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 당시에 문자 메시지도 보고요, 카카오톡도 보고요, 통화 녹취록 파일이 있으면 통화 녹취록 파일도 녹취록으로 제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돈을 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당연히 등기를 법무사가 처리했으면 법무사 비용을 누가 냈는지, 취득세는 누가 냈는지, 그리고 그 당시 동행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증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약의 내용도 살펴봅니다. 그 계약이 치매 걸린 부모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증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어떤 의미가 발생하는지 등등 계약의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부모님이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무능력자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셔요. 의사무능력자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증여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고요, 누군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럼 그분을 통해서 증여 무효 소송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생전에 한 증여가 의사무능력자인 상태에서 증여한 걸로 보여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 한 명에게 한 증여는 당연히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되겠죠. 그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의 증여는 무효가 되니까 그 재산 역시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상속분에 따라서 나 이만큼 지분을 줘 라는, 증여가 무효니까 내 지분을 내놔라는 소송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형태는 증여를 받아간 상속인에게 나의 상속분만큼 지분을 이전해달라는 청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먼저 받아간 사람의 등기를 말소시키는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아버지가 의사무능력자인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이 생각보다 꼼꼼하게 그러한 과정을 봐요. 의무기록이나 치매 검사 결과지나 그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등을 살펴봐가지고 법원이 봤을 때 이거 의사무능력자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판단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증여무효소송에서 패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증여무효소송이 승소라면 자기의 상속분만큼 모든 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무능력자인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인 절반인 유류분만큼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보았을 때 정신상태가 안 좋은데 증여를 하셨나요?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 사망하셨든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상속권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속전문 변호사 우광일이었고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